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야간 방송을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뭐 그렇게 날씨가 나쁘지는 않은데 좀 추운 그런 상황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뭐 거의 이제 올해가 막바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음 주가 거의 마지막 주라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30일 하루 이제 거래하고 끝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거의 다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1일은 어차피 휴장이기 때문에 31일 또 1월 1일 이렇게 쉬고 그 내년에 2020년이 시작이 되겠죠. 올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막바지에 8월 이후에 지수가 조금 반등하면서 그나마 회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올해 시장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사실 그 현물 하시는 분들도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았었고요. 파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지수에 대한 판단을 좀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변수도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변수가 출현하면서 또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약간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죠. 사실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좀 흘러가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좀 어려움도 겪죠. 뭐 물론 그런 면은 있어요. 아무리 하락하는 장이라도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또 상승하는 장이라도 하락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반등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모로 좀 아쉬운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좋은 결과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녹화를 하니까 그때 뭐 새해 인사는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올 한 해 많이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번 주 특징주인데요. 두 종목을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팍스넷입니다. 팍스넷 종목은 사실 암호화폐 관련주로 계속 움직임이 나왔었죠. 최근에 보면은 암호화폐 테마들이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이 종목이 많이 갔다가 조정을 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종목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실은 제가 아마 개인 투자자였다고 하면은 좀 매수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 너무 이제 급락하는 흐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뭐 소액으로라도 들어가 볼 만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었던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종목 뭐 이런 구간에서는 소액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골라봤고요. 지금은 조정받으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조정받으면은 한 번 정도 좀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ESA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사실 뭐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점 기록한 이후에 많이 반등이 나왔어요. 쭉 여기서 반등, 그리고 횡보, 다시 반등.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횡보를 많이 했죠. 그런데 사실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문자를 많이 받겠지만 저도 이제 계좌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계좌 만든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죠. 그랬는데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위로 날리는 것 같아요. 뭐 ESA 뭐 마지막 매집 하면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 구간에서 왔어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딘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했네 딱 그랬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랬어요. 이 종목이 가든 말든 이런 곳에서 추천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사실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더 가더라도 뭐 장중 매매는 할 수 있겠죠. 들어가 봐서 좀 가면은 수익 실현하고 그러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수익 매도 할까요? 안 합니다. 계속 홀딩해요. 여기서 빠질 때 손절했을까요? 안 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마 여기에서 환호하고 여기에서 절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에 가격 메리트 없는 종목들 이런 곳에서 들어가는 습관은 절대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훅 가요. 지금이 한 방에 훅 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물론 여기서 다시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하거든요. 단기에 급등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없는 분들은 차라리 없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가격이 왔어요. 그러면은 짧게 반등이 나오면은 조그만 수익이라도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무책임한 그런 추천이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가격 메리트 없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천주죠. 인버스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었는데요. 인버스는 뭐 가격은 충분히 조정 받았죠. 그래서 지수만 놓고 보면은 조금 더 빠질 것 같아요. 인버스는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은 다음 주 초반에는 인버스가 없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좀 끌고 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서는 거의 수익 확률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꼭 다음 주 초반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월요일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1차 매수하고 뭐 더 빠지면 2차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분할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자, 이번 주 코스닥은 약간 약했죠.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했죠. 금요일이 여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갔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2200선 정도는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고 그 다음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그리고 뭐 이번 주 일일 시황에서는 2220선 정도까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상당히 강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워낙 좋았어요. 수급이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갈 수밖에 없겠죠. 외국인이 매수하면은 갑니다. 그리고 개인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기관도 매도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상당히 좋았어요. 현물하고 선물 쪽에서 양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사실 뭐 지난주에 이제 그 만기주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추가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만족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뭐 금요일에 어떤 그 미국 시장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일 시황에서 주중에 일일 시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220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정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 이후의 흐름은 역시 미국 시장의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았었고요. 이런 수급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결국은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이 엄청나게 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좋죠. 미중 무역 협상 결국은 1차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사인만 남겨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어떤 본인의 그 충만한 어떤 기를 발산해서 이걸 뒤집지 않는 한 일단 뭐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쁘진 상태는 아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의회에서 하원에서 브렉시트 안을 1차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흐름이 그렇게 큰 변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경기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글로벌 증시의 주요 국가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나은 흐름이죠. 사실 미국이. 뭐 경기 성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중국이 낫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중국 흐름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중국도 상당히 위축된 상태죠. 그동안 워낙 가파르게 경제가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성장률이 0.5%만 낮아져도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내내 미국이 거의 무역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그러면서 관세도 엄청나게 부과하고요. 그리고 뭐 화웨이나 이쪽에 대한 제재 다른 나라까지 압박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거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웨이라는 기업 하나를 지정을 해서 통신 장비에 대한 제재를 했지만은 그게 어떤 그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메시지.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업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제재 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지만은 중국의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뭐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과 우방 그리고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거래하기가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특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예를 들어서 경쟁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을 택하지 중국을 택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중국의 성장률이 상당히 깎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꺾였겠죠. 그런데 중국은 사실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거 수치 발표하는 것도 정부가 조작을 하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것은 수치를 뭐 조금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정부가 통제한다. 이 표현이 맞겠네요. 통제한다. 뭐 조작은 아니고요. 예, 조작은 아닙니다. 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수치도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것이죠. 중국 그 국가에서 발표를 했었던 수치는 뭐 6%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요. 사실 뭐 믿지를 않습니다.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미국하고 제대로 협상이 완전히 돼가지고 관세가 다 없어지고 활발하게 또 무역이 이루어지면은 괜찮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좀 견조한 어떤 그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떨어져요. 미국은. 어쨌든 꾸역꾸역 계속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게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걸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자 이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견고하고 최소한 지지율이 상대편과 박빙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지율에서 현저하게 상대 후보에게 떨어진다. 그랬을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뭐 트럼프는 본인의 지지를 위해서 이제 증시를 계속 붙들려고 엄청나게 이제 압박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게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이 흐름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은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이 최소한
내년 5월 정도 이때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가 발생하면은 갑자기 급락하는 수가 생기겠죠. 그 변수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뭐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북한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북한하고 지금 계속 그 말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방귀를 자주 끼면 결국 똥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이 좀 지저분합니다만은 어쨌든 말로 잔펀치를 날리다 보면은 결국은 주먹 쥐고 싸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말로 싸우는 게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 이 자식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미국 협박할 수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다 그랬을 경우에는 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뭐 그러고도 남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뭐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하는 짓을 보면은 도저히 어떤 그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뭐 한국도 수없이 그렇게 협박을 당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도 최근에 보면 미국도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게 뭐 기한을 올해 말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협박을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한국인데요.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게 한국이에요. 결국은 한국 시장이 더 흔들리고요.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의 어떤 그 미국과 북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미국과 북한이 싸우게 되면은 역시 한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뭐 북한하고 한국도 그동안 좀 여러 차례 이제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2018년 1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상회담하고 뭐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이제는 그 흐름을 만들었었던 그 어떤 트럼프라는 인물의 어,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의해서 미국 시장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 뭐 현재로서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에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은 결국 꾸역꾸역 버티거나 조금씩 상승하는 최근까지 흐름이 그랬지 않습니까? 길게 보시면은 이게 뭐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물론 가격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쫙 쏟아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겠지만은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절대로 그런 흐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시장 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는 하락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그런데 물론 가더라도 조정을 받으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은 더 크게 조정받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더 작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은 조금씩 다운되다가 어느 순간에 쫙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 대한 판단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반도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았죠. 삼성전자가 가는 걸 보면은 사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갈 만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시장이 가니까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내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영업이익을 27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017년도에 54조 정도 됐었기 때문에
뭐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사상 최고가. 자, 지금 거의 왔지 않습니까? 57,300원, 57,520원. 예.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흐름이죠.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이론대로 안 움직입니다. 뭐 우리가 실적 그런 거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꺾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 꺾여요. 결국은 유동성이죠. 매수를 많이 하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려고 하는 주체가 끌고 가면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흐름 정도로 보이고요. 지수 반등할 때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시켰던 그 정도 흐름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도 결국은 연말을 넘기면은 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에 다시 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가격에 대한 한계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단기에 확 꺾일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좀 버틸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고점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점은 먼저 찍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찍고 뭐 좀 버틴다고 하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초반 월요일 화요일 정도의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지금 보면은 뭐 2220에서 30 사이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2225 정도 이 정도를 평균으로 보면 되겠죠. 그 정도까지가 한계가 아닌가. 그 이후의 흐름은 역시 미국이에요. 미국이 계속 가져야 돼요. 급등하면서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 정도까지가 한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지수가 그 정도 위치에 가면은 인버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파생하시는 분들은 하방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시장이라는 게 예상을 해야 되고요.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게 또 예상을 변경을 해야죠. 지난주에 봤을 때는 2200선이 한계였어요. 그런데 이번 주의 상황을 봤을 때는 2220선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거기를 뭐 크게 뚫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를 일단 보고요. 월요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그냥 뭐 진짜 만기일에 과매수가 나왔듯이 엄청나게 과매수가 나와주면은 갑자기 뭐 2250선 근처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정도 매수가 들어올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치를 좀 낮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만 없다면은 특별하게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그 정도가 한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게 적절히 좀 예상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에 대한 판단은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의 결과, 그럼 다음 주라고 하면은 결국은 올해 이제 말까지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단기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밀린다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좀 약한 횡보세, 약하게 횡보하거나 조금 빠지거나 그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말까지는 올해가 마감됐을 때 수치를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2180선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아래 위로 10포인트 정도 뭐 차이는 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년이 시작되면서 약간 불안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 뭐 파생 같은 경우에는 하방 한번 노려보자. 다만 계속 반등을 하면은 좀 위쪽으로 뭐 쌓아가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은 손절은 좀 짧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계속 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짧게 손절하고 단기 고점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수가 하락하면 좀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이제 지수가 얼만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량주는 역시 안 되는 상황이고요. 개별주 단기 매매 반복하는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내용은 다 전달을 했습니다. 평택촌놈 TV 유튜브에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대표님께서 다양한 그 평택촌놈 플러스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뭐 재미있는 내용도 있고 또 유익하고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